네, 이번에는 축구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찬반으로 토론해보는 10분 토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브라질 월드컵 사상 첫 8강 진출이 가능한가 아니면 그러지 못한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김현애 기자 입장을 좀 먼저 들어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택도 없는 소리죠. 왜냐? 아니 네. 뭐 선전을 바라는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쵸. 8강이 진짜 무슨 뭐 옆집 개 이름처럼 정말 그 아무나 다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집 옆집 개 이름이 8강이에요. 그 옆집이 4강이고요. 왜 그러세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 예. 8강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쵸. 지금 전력으로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은 네. 운만 좀 따라주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승승장구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8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정말 조심스러워야 될 것 네, 같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예, 정말 아주 조심스럽다 뭐 이런 말이 틀린 말을 같지 않은데 사실 오늘 주제가 8강 진출이 가능한가 그러지 못한가이긴 하지만 사실 16강 진출도 너무 어렵잖아요. 네. 예, 그게 사실인데 우리 얼마 전에 같은 H조죠. 벨기에와 러시아가 최근에 평가전을 치렀는데 좀 그 전력은 분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평가전에서 슬로바키아를 만나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5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슬로바키아라든가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상 약간 네. 떨어지는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팀들은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크게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날에 나타난 경기력만으로 러시아나 벨기에 대표팀의 전력을 평가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러시아는 안정적이다, 단단하다. 하지만은 득점력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이다, 공격력은 대단하다. 하지만은 수비력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팀 내 내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내분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큰 관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로바키아랑 루셈부르크가 좀 전력이 떨어지고 네. 월드컵에 나서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 비교할 그 전력을 비교하기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월드컵 못 나간 튀니지한테 졌어요. 네, 일단은 저희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아, 참. 조금 더 네. 우리 상황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알제리가 팀 내 내분이 있다.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엔트리 논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팀에 비해서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16강 진출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16강 진출도 쉽지는 않죠. 네. 그러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팀 내 내분이라고 한다면은 감독과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의 내분이 있는 게 지금 알제리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로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이라든가 대표팀 선수들은 이제는 더욱더 팀 내부적으로 단결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소위 얘기해서 이제 언론들의 비판에서 더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제리와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튀니지전 패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성은 없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 본 전력을 좀 숨기고 싶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러시아나 벨기에는 김현애 기자처럼 생각을 하겠죠. 어머, 튀니지에게도 졌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 그것이 다 묘한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선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보이고 러시아전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전을 잘 넘기면 네. 그 다음에 알제리, 그 다음에 벨기에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알제리에게 승리를 거두고 벨기에가 2승을 거둔 다음에 우리가 대결하기를 좀 바라면 16강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가장 먼저 네. 그 경기를 펼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그 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월드컵을 앞두고 이런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네. 뭐 이 팀을 잡고 이 팀을 잡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2002 월드컵 당시에도 포르투갈이 가장 강호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이제 2승을 거두고 미리 확정을 지어놓고 나서 전력을 다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거의 없어요. 없죠. 원하는 대로 되는 수는 없고 마지막에 포르투갈은 우리가 뭐 비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뭐 벨기에가 2승을 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다음에 워낙 이제 러시아도 강한 팀이고 지금 최근에 우리 전력으로 봤을 때는 알제리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에서 조금 우리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더 만에 하나 우리가 정말 좋은 전력을 발휘해서 이제 모든 이들의 이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경기력을 선보여서 16강에 간다 하더라도 16강 상대가 독일이 독일이나 아니면 포르투갈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경기 결과가 무승부가 따라주든 승리를 거두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16강 가게 된다면 포르투갈과 붙는다면 충분히 8강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2002에 대한 기억은 우리뿐만 아니라 포르투갈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 선수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너무 크거든요. 네.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는 우리 대표팀이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물론 16강에서 독일을 만난다면 저는 16강에 만족하자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독일이 좀 너무 세거든요. 그런데 포르투갈을 만나면 에이스를 막기 위해서는 송종국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송종국은 지금 중계석에 있고 지금 피구나 호날두를 막는 게 아니라 지금 송지아 선수를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수비력 이런 거라면은 만약에 16강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쉽지 않은 도전인데 네. 저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임해야 되겠죠. 저도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16강, 뭐 당연히 8강, 진출, 4강 갔으면 그쵸. 좋겠죠. 하지만 최근 경기력은 우리가 너무 8강을 우습게 보고 16강을 갔는데 8강을 못 갔다고 해서 이걸 실패한 대회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네. 8강은 정말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런 저변과 그다음에 뭐 국내 리그에 대한 이런 좀 이렇게 뭐 폄하하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거 봤을 때 월드컵 본선을 나가는 것 자체로도 정말 대단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8강이라는 이 상황에서 너무 배가 불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8회 연속으로 본선 진출한 기념으로 8강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눈높이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16강 또는 16강 못 가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축구 팬들은 인정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본선을 시작하는 앞서서 네. 전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니까 목표는 역시 약간 높게 잡으면서 그쪽으로 향해 달려갈 때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네. 목표 우승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승은 너무 높고요. 8강은 안 높나? 8강은 실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정말 뭐 어쨌든 또 이번 브라질 월드컵이 그 남미 36년 만에 이제 열리는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브라질이라는 그 남미의 환경이 참 경기력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날씨나 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팀들이 다 조건은 똑같아요. 네. 지금 뭐 다 유럽에서 오고 이런 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리 혼자만 불리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단 핑계거리를 갖고 좀 임하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신력으로. 네. 네. 근데 다만 아쉬움은 있죠. 왜 그러냐면 피파가 경기 시간을 배정을 했을 때 유럽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럽인들이 축구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대에 맞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이 현지 시간으로 낮 시간에 열려요. 네. 그러면 기온이 가장 뜨거울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피파가 생각하는 흥행면도 있겠지만은 이제 남미 팀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네. 그나마 이제 그 기후에 익숙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팀도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느냐, 적응력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월드컵 94 월드컵 때도 이제 같은 이유로 대낮에 경기를 많이 네. 했거든요. 당시 네. 막 뭐 댈러스의 폭염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경기력이 우리가 체력적으로 압도를 하면서 그 뭐 스페인이나 독일들 강호들을 상대로 이제 혼쭐을 내줬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체력적으로 많은 좀 보강을 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좀 그런 경기를 펼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오늘 뭐 8강 진출이 가능하냐, 좀 그렇게 힘드냐, 좀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김연애 기자가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 다 셋 다 마음이 당연히 진출 성공하는 걸 누구보다 좀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을 좀 시청자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을 좀 응원하는 의미,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좀 정리해 주시죠. 짧게요. 짧게. 네. 그 월드컵을 네. 즐기기 위해서는 네. 물론 우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네. 우리 선수들의 활약 하나하나에 네. 세심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드컵을 100% 즐기기 위해서는 승패보다는 경기 그 자체를 즐겨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즐겨라. 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 논란을 이기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성적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력으로 보여줘라 이 말을 하고 실력으로 싶습니다. 보여줘라. 네. 예, 정말 두 분 모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대표팀 모두 파이팅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축구화 시즌 3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